당근을 심어보자. 눈에 좋은 당근 심어요. 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봄 당근을 파종하러 나왔습니다. 이 당근은요, 발화만 잘 시키고 나면요, 손볼 일이 없습니다. 병충해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키우기가 쉬운데요. 대신요, 발화를 시키기에 여간 까다로운 놈이 아닙니다. 들깨 아줌마가요, 파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파종을 해야지만 잘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당근은 1년에 두 차례 봄 파종과 가을 파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근은요, 연작 피해가 별로 없는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봄에 이제 파종을 하시고 나서 유학을 하시고 나서요. 장마가 끝날 무렵 한 7월 중순부터 이제 가을 파종에 당근을 심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곳에 이모작이 가능한 장점 또한 있습니다. 당근 씨앗은요, 모종으로 심기보다는 직파를 하셨을 때 그림처럼 당근의 모양이 예쁘게 쫙 매끈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데요. 모종을 심게 되면요, 모양이 삐뚤삐뚤 못난이 모양이 당근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발화가 잘 되지 않은 곳은 제가 속금 과정을 통한 그 당근을요, 옮겨 심어 봤습니다. 요것도요, 수분만 잘 맞으면 잘 자라날 수 있는데 예쁜 모양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처럼 텃밭 농사에서 판매용이 아닌 가정에서 먹을 용이니까요, 모양이 못 나도 상관없겠지요. 그래서 발화가 되지 않은 공간은 저처럼 옮겨 심어서 수분만 잘 맞춰주고요, 한번 심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당근을 1년에 항상 두 차례 파종하면서 재배를 해본 결과 거의 발화율이 좋았는데, 제가 작년에 병충해 그 무름병이 와서요, 당근을 제대로 된 걸 수확해서 못 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재배하는 재배 환경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으시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퇴비량은요, 요게 한 평 정도 되거든요. 한 평의 기준으로요, 한 6.6kg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1제곱미터에 퇴비량이 2kg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뭐 6.2kg 정도 되는데요. 대략 그냥 6에서 7kg 정도 한 평의 기준으로 퇴비량을 넣어주시고요. 병충해에 강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땅속 작물이니까요, 토양살충제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뿌려서 밭을 만들어 주시고요. 당근은요, 발화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씨 뒤에도 보면 60% 정도의 발화율밖에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근은 발화만 잘 시키고 나면 솎아주는 과정 한 세 채라 정도만 하고 나서는요, 병충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할 게 없어서 수월은 하는데 발화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화를 잘 시킬 수 있는 파종 방법으로 이제 심으셔야 됩니다. 발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당근의 씨앗은요, 햇빛을 봐야지만 싹이 돋아나는 광발화성 씨앗입니다. 그래서 할 때 씨앗을 직발을 하실 때요, 너무 골을 깊게 파거나 흙을 너무 두둑하게 복도를 내주시면 안 다세요. 그래서 골을 파시더라도 골을 얇게 파주시고요. 그리고 골의 간격은 20cm 간격으로 줄파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씨앗이 발화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듬뿍듬뿍 줄로 쥐와 씨를 좀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도를 해주실 때도요, 너무 두텁게 흙을 덮지 마시고 얇게 펴가지고 복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복도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저는 그냥 빗자루로 얇게 쓱쓱쓱 쓸면서요, 항상 복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광발화성 씨앗이니까 햇빛 보이게 파종을 얇게 해주시면 발화율을 조금 더 높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남은 씨앗을 보통 냉동 보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근은 다른 씨앗보다 이 씨앗의 체종일이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오래된 씨앗을 파종할 경우 발화율이 정말 더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년에서 15개월 정도 이내에 최종 연도가 된 거를 이제 심어서 파종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 여기에 최종 연도의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씨앗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씨앗을 준비하셔서 파종하시는 게 발화율을 더 높게 만들어줍니다. 씨앗이요,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요, 이왕이면 심고 나서 발화가 잘 되는 게 좋으니까요, 씨앗 듬뿍 뿌려주시고, 이렇게 오래된 씨앗을 넣을 경우요, 꽃대, 추대가 빨리 오는 당근의 파종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알고 가시고요.
발화를 잘 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요. 씨를 뿌리고 나서요. 수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발화가 되고 나서 초반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요.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발화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건조하지 않게 그 기온에 따라서 뭐 매일 한번 껴줘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을 껴주더라도 낮 시간보다는요. 이제 오후 시간 이렇게 물을 뿌려줬을 때 수분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거든요. 낮에 막 뿌려주면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땅이 또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싹이 날 때까지는요. 매일매일 수분 관리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또한 발화율을 높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우리가 보통 발화율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비 소식에 맞춰서 이제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뭐 봄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저도 오늘은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많은 비가 내리는 비가 아니라요. 오늘하고 내일 정도 어느 정도 조금 내리는 비 소식이 있어서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비 소식에 맞춰서 파종할 때 너무 많은 비가 비 양이 많이 내릴 때는요. 오히려 파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씨가 워낙에 작고요. 그 빗물에 씨가 쓸려 내려가면서 유실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고 한 곳에 또 씨앗들이 몰리기 때문에요. 오히려 어느 정도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는요. 비를 맞고 나서 땅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파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셔서요. 비 오는 양에 따라서 파종을 전에 하실지 후에 하실지 선택하시는 것도 좋으세요. 당근을 재배하시면서 3가지 정도만 생리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당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려니 하고 이제 신기지만 수확을 하실 때 보면요. 뭐 터진 거, 그리고 갈라진 거, 뭐 씨뿌리가 많은 이런 당근들을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리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밭을 만드실 때요. 당근은 뿌리 작물이다 보니까 뿌리로 내릴 때 돌이나 자갈 같은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걸리게 되면요. 갈라지는 당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이제 로타리를 치실 때 돌을 좀 골라주시면 매끈하고 이쁜 당근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서 뿌리 갈라짐 현상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근 현상이라고 해서 당근이 이렇게 막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수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생리장애인데요.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수분이 부족할 때 갑작스럽게 물을 주거나 뭐 비가 내린다거나 그럴 때요. 수분을 한꺼번에 싹 빨아들이면서 이 당근이 갈라지는 현상,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열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을 때는 한 번씩 물도 주면서 재배를 하셔야 이런 열근 현상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리장애가 일어나는 건 특히 이제 봄 파종은 하는 당근에는 수확 시기가 너무 늦게 수확을 해도요. 꽃대가 올라오는 당근이 될 수 있거든요. 꽃대가 올라오게 되면 당근에 심이 생겨서 맛이 없는 당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꽃대가 올라올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오래된 당근을 심었을 경우 꽃대가 일찍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적정 시기보다 일찍 파종하게 조기 파종을 할 경우도요. 꽃대가 빨리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당근은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봄 파종용이어서 가을에 심게 되면 추대가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이 당근도요. 뭐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의 품종에 따라서 당근의 씨앗이 있고 좀 이왕이면 봄파종용으로 좋은 당근 씨앗의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리장애 3가지 뿌리 갈라짐 현상, 터지는 열근 현상, 그리고 꽃대 이런 것만 예방을 하시게 되면요. 병충해 없이 잘 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간중간 소금 과정을 3번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3, 5, 7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2매에서 3매 정도일 때 1차 소금 과정을 해주시고요. 잎이 4개에서 5매일 때요. 소금 과정을 2차 소금 과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6개에서 7매 입수가 있을 때 소금 과정을 이렇게 3차례만 3, 5, 7만 기억하셔서 소금 과정을 3차례 정도만 해주시면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소금 과정을 하는 중간중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요. 10에서 12cm 정도의 간격만 남겨놓으시고요. 소금 과정을 해주시면 잘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용진정 자로나 이럴 때는 웃거름을 주라고는 하는데 저는 웃거름을 주지도 않고 항상 매번 잘 키울 수 있었거든요. 작황 상세를 보시고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한두 차례 웃거름을 주실 수는 있지만요. 저처럼 웃거름을 주지 않고 밭만들기 하실 때 적당한 퇴비량과 그리고
복합비료 이런 것들 함께 넣어주셔서 토양살충제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다면 웃거름을 따로 주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나중에 키우다가 북주기를 한두 차례 하라는 얘기도 해요. 이파리 위쪽이 이제 햇빛이 닿게 되면 색깔이 뭐 변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먹을 텃밭으로 키우는 당근은요, 굳이 북주기까지 해주지 않으셔도요, 잘 재배해서 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당근을 심고 나서 빗방울 떨어집니다. 와, 그냥 적당히 비가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파종을 하신다 그러면요, 이 위에 이제 빗물에 쓸려 나가지 않게 부직포나 차각막 같은 거로 살짝 덮어주시고 나서요, 비가 그치고 나면 걷어주시는 방법도요, 당근 씨가 유실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여러분, 이렇게 봄파종 잘하셔서요, 발화율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빵긋 웃는 하루 되세요. 빠빠.